안녕하세요. 로브메이텍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에이싱크로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크론이라는 말은 동기화나 동조화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무엇인가가 일치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싱크로니는 비동기화나 비동조화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가 불일치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호흡기 사용 시에는 보통 패션트 벤틸레이터 에이싱크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환자의 생리적 호흡 요구와 기계 설정 간의 불일치가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파이팅이라는 말은 환자가 인공호흡기의 흐름이나 압력 패턴에 저항하거나 자신의 호흡 패턴을 기계와 맞추지 못하는 상태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불일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에이싱크로니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대표적인 에이싱크로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딜레이드 사이클링인데요. 이 딜레이드 사이클링은 환자의 호기 요구가 증가한 상황인데요. 프레셔 컨트롤에서 PB5고 PC PB 10입니다. 흡기 시간은 1.11초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11초의 흡기 시간 동안 피크 프레셔가 15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피크 프레셔가 조금 더 상승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환자의 호기 노력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환자가 내쉬는 프레셔가 추가가 되어서 프레셔 그래프에 상승이 생기는 거고요. 피크 프레셔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환자의 상태나 폐 수능도, 기도 저항 등을 확인해야 될 텐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흡기 시간의 감소를 통해서 환자가 조금 더 빨리 내쉴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환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파이팅을 심하게 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살짝 진정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해결 2번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이유가 사실은 컨트롤 모드에서는 모든 것을 강제로 해주지만 흡기 시간이 강제가 되기 때문에 환자가 이 흡기 시간에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이런 딜레이드 사이클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포트 모드로 가게 되면은 흡기 시간이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딜레이드 사이클링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문제는 환자의 자발호흡이나 의식이 있는 경우에 컨트롤 모드를 쓰고 있는 경우가 이렇게 폐하가 굉장히 안 좋아서 서포트 모드로 했을 때 제대로 환기를 못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컨트롤 모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컨트롤 모드를 쓰면 문제점은 흡기 시간이 고정되기 때문에 딜레이드 사이클링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딜레이드 사이클링이 발생하는 환자는 흡기 시간 감소를 통해서 환자가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 필요시에 진정을 고려한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액티브 익스퍼레이터리 밸브라는 시스템이 서브 인공호흡기에는 적용이 되어서요. 이렇게 흡기 도중에 환자의 호기 노력으로 압력이 상승하면 환자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요. 그때 호기 밸브를 살짝 열어줘서 환자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제공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드 사이클링이 있어도 파이팅이 표시가 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환자의 호흡일이 아주 크게 상승하면서 환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덜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환자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레셔 서포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이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핍과 PS 어버브 핍을 더해서 15가 나와야 되는데 흡기 시간 동안 프레셔가 상승하면서 피크 프레셔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레셔 서포트에서는 이 흡기 시간이 없죠. TI가 없습니다. 흡기 시간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겠고요. 백업 TI는 백업 설정이 이루어졌을 때, 백업이 동작했을 때 흡기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환자가 펠 서포트가 되면은 흡기 시간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드 사이클링은 아주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는 흡기 시간이 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엔드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설정 값이 있고요. 서버의 구형 버전에서는 사이클 오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이클 오프 또는 엔드 인스퍼레이션을 증가해주면 흡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이 엔드 인스퍼레이션을 감소해주면 흡기 시간은 증가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플로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플로우 녹색이죠. 플로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30%까지 되는 이 지점에서 호기로 전환해 준다는 것이 엔드 인스퍼레이션의 기본 값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30%까지 떨어졌을 때 호기로 전환해 주는 것이 기본 값인데 이것이 긴 환자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엔드 인스피레이션 값을 30이 아니라 35, 40, 45, 5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리다 보면 결국 흡기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딜레이드 사이클링을 예방하거나 없앨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머추럴 사이클링이라는 건데요. 이것의 원인은 환자의 흡기 요구가 이번에는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레셔가 5 더하기 10에서 15가 나와야 되죠. 15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흡기 시간이 1.11초이기 때문에 1.11초 동안 흡기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프레셔 컨트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환자가 다이아프램을 수축시켜서 흉곽을 음압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프레셔가 살짝 감소를 합니다. 왜죠? 환자가 더 많이 흡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셔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의 흡기 요구가 증가하는 경우 프리머추럴 사이클링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 경우 당연히 환자의 상태나 폐수 농도, 기도 저항 등의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데 해결책은 흡기 시간을 살짝 증가해서 환자가 조금 더 마실 수 있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도 환자가 심하게 파이팅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은 살짝 진정을 시켜서 그런 현상을 좀 낮춰서 환자를 편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다 볼륨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증가된 타이다 볼륨만큼 피크 프레셔가 증가되기 때문에 폐 보호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선택은 아닐 수도 있고요. 애초에 환자의 폐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 타이다 볼륨을 낮게 쓰는 전략을 취하고 있을 때 이 타이다 볼륨을 증가해서 PIP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프레셔가 증가하지 않은 흡기 시간 증가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볼륨 컨트롤에서는 이 플로 어답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흡기 중에 환자 요구에 추가로 볼륨을 허용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 어답테이션 볼록 튀어나온 이 아이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환자가 볼륨 컨트롤에서 흡기 노력을 강하게 할 때 설정된 타이다 볼륨보다 조금 더 많은 타이다 볼륨을 제공해서 환자가 너무 힘들지 않고 불편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벤틸레이션 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만약에 이 볼록 튀어나온 아이콘을 없애게 되면은 Without Flow Adaptation이라는 기능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흡기 중 요구가 있더라도 추가 볼륨을 제한해서 환자의 폐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자 흡기 노력이 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주지 않아서 환자의 폐는 보호할 수 있겠지만 환자의 그런 요구도나 환자의 불편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블 트리거링인데요. 더블 트리거링은 흡기 시간이 끝나고 나서 호기로 전환하는 타이밍에 환자의 자발호흡 누력이 강하게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호기가 진행되다가 다시 흡기가 시작되는 것을 더블 트리거링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환자의 흡기 요구도 때문에 그런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찬가지로 흡기 시간의 증가를 통해서 환자가 조금 더 흡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환자가 많이 힘들어하고 파이팅이 심하게 되면은 이 진정제를 증량 고려해서 환자를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타이다 볼륨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PIP가 증가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현상은 폐가 안 좋은 경우에 저희가 서포트 모드로 가지 못하고 컨트롤 모드에서 타이다 볼륨을 적게 줘서 환자 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볼륨을 증가해서 PIP가 높아지게 되는 것은 폐보적인 측면에서 선택지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흡기 시간의 증가를 고려하고 안 되면은 진정을 조금 시켜서 환자가 이렇게 더블 트리거링에 의해서 손상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프리머추럴 사이클링이 있던 사람이 더블 트리거링이 생기게 되면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서 환자를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토 트리거링인데요. 오토 트리거링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지나갈 텐데 원인은 리크로 인한 자동 트리거고요. 리크가 있기 때문에 리크를 좀 줄여주는 것이 좋은데 이드 튜브의 커프의 프레셔를 확인해 주시고 거기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패션트 서킷에 새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체스트 튜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리크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플로우 트리거링을 둔감하게 변경하거나 프레셔 트리거로 변경해서 둔감하게 트리거를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오토 트리거링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크를 찾지 못하거나 리크로 인한 오토 트리거링에 의해서 계속해서
벤틸레이션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요. 테스트렁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테스트렁을 연결하셔가지고 리크가 있으면 인공호흡기나 페이션트 서킷 등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리크가 없으면은 환자 쪽 문제, 이티 튜브나 체스트 튜브 등의 문제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리크가 어디 쪽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오토 트리거링에 대해서는 트리거 시스템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전 영상을 잘 참고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ineffective triggering인데요. 환자의 호흡 노력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환자가 호흡 노력을 했는데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인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 트리거네요. 프레셔 트리거링은 더 많은 호흡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프레셔 트리거가 둔감하고 이렇게 환자 노력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트리거를 민감하게 설정해서 환자의 노력이 잘 감지되어서 환자가 편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공호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고요. 트리거는 오토 트리거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감하게 설정해 주실수록 좋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가 초반에 진정에서 깨어났을 때 이렇게 환자가 자바로업이 약한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깨어나서 서포트 모드로 바꿔서 환자의 자바로업이 충분히 잘 반영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진정을 빠르게 줄이면서 환자의 의식이나 자바로업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트 네뷸라이저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제트 네뷸라이저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바이어스 플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트리거가 전반적으로 둔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잘 쉬는 환자분들도 제트 네뷸라이저 사용 시에 일시적으로 트리거가 둔감하게 됨에 따라서 똑같은 노력으로는 자바로브 인정을 못 받게 되어서 RR이 떨어지거나 완전히 자바로브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트 네뷸라이저는 짧은 시간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현상이 심하다면은 메쉬 네뷸라이저 같은 인공호흡기에 영향이 없는 네뷸라이저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현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딜레이드 트리거링인데요. 조금 전과 이제 동일한데 이번에는 노력이 감지되지만 늦게 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거를 더 민감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진정을 좀 더 줄여서 환자의 의식과 자바로를 조금 더 살려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제트 네뷸라이저를 짧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환자가 자바로움 노력이 있을 때 아주 빠르게 반응하는 것과 이렇게 느리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B 유지가 되다가 환자가 자바로업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PB 살짝 떨어지면서 환자가 마시려고 하는 액션이 있는데 빠르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더더더더 힘을 내다가 결국 이때 환자의 자바로업이 인정이 됩니다. 환자는 이때부터 쉬려고 하는데 이만큼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감이 상당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환자의 호흡 요령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딜레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은 트리거를 조금 더 민감하게 설정해서 환자가 빠르게 신속하게 자바로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환자의 편안함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머츄 트리거링인데요. 환자의 호흡 노력이 이번에는 빨리 감지가 되는 건데 이것은 아주 쉽게 트리거를 둔감하게 하면은 설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트리거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한 인공호흡을 쓰게 되면은 환자 호흡 노력이 빨리 감지가 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진 않는 거고요. 또 트리거를 조금 둔감하게 해서 빠르게 교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